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행정 규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행정 규칙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일반적이죠. 그쵸? 그쵸? 일반적이에요? 개별적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입법이니까. 행정규칙도. 두 번째. 법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세 번째. 자, 여러분, 법규명령의 기본적인 형태. 법규명령의 기본적인 형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부르고, 총리령이나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행정규칙의 기본적인 형태, 겉모습은 훈령, 예규, 자, 지시, 고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3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행정규칙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나요? 근거가 없어도 될까요? 법규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근거가 없어도 되겠죠. 법률 일부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러한 행정규칙으로 해당하는 것은 행정규칙이다. 행정부 내부를 규율한다. 국민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라는 걸로 시험에 나오는 판례들은 한 여러분 4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지금은. 자,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신 성적을 어떻게 매겨라. 그래서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은 내부를 규율할 뿐이다. 내 학교 내부를 규율할 것 뿐이다. 토지 보상 지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화를 주진 않는다. 그 다음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지침, 어떻게 면허를 줄 건지, 이것도, 자, 행정부 내부를 규율할 뿐이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철거민들에게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 특별 공급을 할지 말지 또 어떻게 할지, 자, 이런 것들도 이건 이름이 규칙이야. 규칙.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는 것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라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행정규칙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이런 거 한번 볼까?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자, 여러분 보세요. 행정규칙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행정규칙 처분성 없지. 행정입법인데. 자, 그런데 그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분성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예. 자,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화를 주는 거라면 처분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처분성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규칙에 근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성이 없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판례로, 자, 행정규칙이 있어요. 자, 이 행정규칙에 의해서 불문 경고 조치라는 게 내려졌습니다.
자, 이게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룬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불문경고 조치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불문경고 조치는 뭐냐면 일단 불문경고 조치는 징계일까요 아닐까요? 공무원에게 내리는 건데 징계일까 아닐까? 우리 징계에서 이런 거 본 적 없죠? 징계 아닙니다. 징계 아니에요. 자, 징계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문경고 조치는 우리 축구하다 보면 심판이 휘슬 딱 불고 부르죠. 부르면 무조건 카드 꺼내나? 아니지. 부른 다음에 카드 안 꺼내고 때로는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 막 선수들끼리 막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충돌이 있고 그러면은 때로는 뭐 카드를 꺼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징계지. 근데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으나 말리거나 좀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을 텐데 경고는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불문 경고 조치. 그런데 이 불문 경고 조치는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면 당연히 처분이지. 근데 징계는 아니지만 나중에 포상 등의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징계는 아니지만 처분이라고 봅니다. 처분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 조치는 처분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지금 국토부인데 옛날에는 건설교통부라고 그랬어. 건교부. 자, 건교부의 내부 지침에 의해서 자, 행정규칙이겠죠. 건교부 내부를 관할하는 그런 내부 지침에 의해서 자, 운수권에 대한 배분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운수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권리무관계 영향을 받았겠죠. 이것도 처분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분성이 있는 판례로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 다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긴 하지만 불문경고 조치와 운수권 배분 처분은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서부터입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지울게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두 번째. 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수업하는데 치마를 입고 왔어요. 그럼 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렇죠? 어떤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잘랐어. 스포츠처럼 잘랐어. 스포츠? 어쨌든 되게 짧게 잘랐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그 얘기가 갑자기 양궁 그 생각이 나네.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제가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머리 짧다고 그 페미라고. 페미면 문제가 되나? 페미가? 그러니까 저는 남자든 여자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혐오를 하는 거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맞지 않는 건데,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한 혐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혐오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되게 혐오한다. 어떤 사회 집단을 내가 되게 혐오한다. 그거는 누군가한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된다. 여자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 혐오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정치 혐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보면 정치 혐오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 참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혐오하는 것도 다른 문제야. 남자가 여자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혐오하는 것도 다른 문제야. 요번에 그 양궁 선수 그거 보면은 혐오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 그 정치 혐오다. 그러면은 정치를 혐오화시켜서 누군가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정치를 막 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겠죠. 나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하고, 나는 라고 하면 그 상대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과목 자체를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어. 어떤 과목을 되게 혐오해. 그러면 반드시 본인한테는 해롭고 누군가는 좋아. 누군가는 합격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고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할 수 있어.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여성주의든 뭐든 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혐오한다? 어떤 집단을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세운다? 그거는 저는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은 얘기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 자, 어떤 옷을 입었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행정규칙인데 법규명령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규칙인데 그러니까 법규명령인데 행정규칙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행정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뒤에가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형식이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형식이 중요할 때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둘로 나눠서 보아야 됩니다. 둘로 나눠서 봤을 때 자, 법규명령 형식이야. 법규명령 형식이라는 것은 대통령령 아니면 총리령 부령이겠죠. 그쵸? 근데 크게 나누면, 자, 대통령령 형식이야. 자, 이건 다시 얘기하면, 시행령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부령 형식이야. 지금 형식이 법규명령이라고 했으니까 부령 형식이에요.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시행규칙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본질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만들었어.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자, 부령 형식으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가시면 돼요. 당연히 행정규칙이어야 되죠. 행정규칙이니까. 행정규칙이니까 행정규칙이야. 그런데 대통령령 형식 또는 시행령 형식으로 만들면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그 형식의 우월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규명령으로 봐줍니다. 이런 경우는 법규명령으로 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상위법과 결합해서 당연히 성격은 뭐가 될까요? 법규명령이지.
그 형식이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자,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위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법규명령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규칙 형식이잖아요. 행정규칙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도 불러요. 법령, 보충, 규칙. 행정규칙인데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기능은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법령을 보충한다는 것은 법규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크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자, 크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판례만 좀 보도록 할게요. 판례.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은 이쪽에다 쓰세요. 이쪽에다 쓰시는데 저는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이쪽에다 쓸게요. 첫 번째 여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지만 대통령령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으로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두 가지 판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법 시행령. 포인트는 이 시행령에 있어야 되겠죠. 시행령. 두 번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자, 이건 시행령 형식, 즉 대통령령 형식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으로 봐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지만 불용의 형식에 불과해서 그냥 행정규칙으로 봐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의 포인트를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런 게 판례에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법규명령일 가능성이 더 커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내용상 행정규칙이야. 내용상 행정규칙이야. 그러면 시행규칙이면 내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행정규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행정규칙을 그냥 행정훈령, 예규, 고시 이런 형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대통령령이나 불령이나 이런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했을까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좀 권위를 갖고 싶을 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좀 권위를 주고 싶을 때, 힘을 주고 싶을 때, 행정규칙에 힘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왜 이렇게 할까? 법규명령이면 그냥 대통령령이나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형식대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훈령, 예규, 고시 형식으로 이거를 만들었을까? 국민의 권리무관계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간단히 만들려고. 여러분 법규명령을 만드는 절차보다는 행정규칙을 만드는 절차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 절차상 빨리 하려고, 간단히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규명령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인데 이거는 법규명령이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재산, 제세, 사무처리 규정. 국민의 권리무관계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요거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이 있거든요. 뭐 소득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례에서.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 사업 지침. 자, 이건 노인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시행령도 있고,
그럼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과 결합해서 노인복지사업 지침은 법규 명령으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품 제조 영업허가. 이 말이 좀 길어요. 식품 제조 영업 허가 기준 고시. 이건 형식은 이제 고시니까 행정규칙 형식이죠.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이것도 국민의 권리무관계 변화를 주기 때문에 법규 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 입지 기준 고시. 요 4개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4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는 따로 좀 챙겨주세요. 요 2가지. 법규 명령이다. 일단은 법규 명령입니다. 법규 명령이고 이 법규 명령인데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기본은 행정규칙이어야 하나 그 형식이 대통령령 형식이라면 시행령 형식이라면 그 형식을 존중하여 법규 명령이라고 본다. 2번째, 자, 하지만 법규 명령 형식이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그 형식이 불형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냥 행정규칙 원칙대로 행정규칙으로 본다. 관련 판례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행정규칙 형식인데 법규 명령인 거 4개 판례 정리하시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규 명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위법과 결합해서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포괄이임 금지 법칙이나 금지 원칙이나 상위법 위반 금지 원칙을 잘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판례가 이 2가지가 있다. 상위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법규 명령, 즉 다른 말로 법령 보충 규칙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우리 책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행정규칙 볼게요. 행정규칙 제목 옆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행정기관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다. 행정기관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다. 자, 2번째 줄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 법규성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옆에 여러분 행정명령이라고도 부른다. 행정명령, 행정규칙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법규명령, 행정명령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셔도 되는데 판례는 2표현 다 잘 안 써요. 2표현 다 잘 안 써. 이거는 학문적 개념이에요. 그냥 학문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필요성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자,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에서 자, 2번째 줄 특별히 법규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자, 법규에 동그라미 치고 상위법이라고 써주세요. 상위법. 자,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훈령이나 예규나 고시의 상위법은 시행규칙도 될 수 있고 시행령도 될 수 있고 법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한 것 바로 위에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이제 법규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특별히 상위법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던 특성 4번째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종류, 조직규칙, 근무규칙 이런 거 무시하십시오. 이런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세요. 규정 형식에 의한 분류.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나 알아는 둡시다. 훈령, 지시, 예규, 고시. 여러분 훈령, 예규, 고시 이 3가지 동그라미 치세요. 훈령, 예규, 고시. 이게 이제 그나마 자주 등장하는 행정규칙의 형식 되겠습니다. 행정규칙의 형식 5가지가 있어요.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고시 5개 다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훈령, 예규, 고시 중심으로 외우셔도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쭉 다른 건 시험 안 나고요. 171페이지로 넘어오셔서 5번 법률 보충 규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법률 보충 규칙.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행정 규칙이야. 행정 규칙.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법률 보충 규칙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 오른쪽에다가 써주세요. 뭐라고 써줘야 돼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그래서 기억의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법규성을 가진대.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을 가진대. 그 얘기는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사실은 법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상 법규 명령이에요. 이 얘기죠. 여러분 법규 명령이나 행정규칙은 개념상, 그러니까 학문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법규성을 가진다. 그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하고 쭉 나오는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자, 172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자,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파트가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특히 행정입법 파트는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판례가 있고 과도하게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우리 기본서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만 딱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판례도 172페이지에서 법규성을 부정하고 순수하게 행정규칙인 경우에서 2번 판례 별표치세요. 2번 판례. 자,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1996학년도 대학 입시 기본계획은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밑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학 입시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건 행정부 내부에서 사무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생각 없다. 때문에 이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즉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다. 뭐 처분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지만 또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요.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항고소송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자, 그 정도 판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3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이것도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한다. 이건 아까 제가 적어드린 4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량준칙은 뭐, 우리가 여기서 불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보기로 했고, 근데 여기서 불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포인트 있죠, 포인트. 173페이지의 포인트. 173페이지에 있는 그 포인트,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쵸? 거기에서 11번 별표. 11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 11번 별표, 그 다음에 16번 별표, 지방세제 조사 및 이것도 별표 쳐주시고.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74페이지의 판례 입장,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일 경우 행정규칙이어야 하나. 자, 175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자, 제재적 재량 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서 기억본에 끝에 법규성은 인정.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법규성은 인정. 자, 어디 하는지 알겠죠? 175페이지 3번 대법원 판결에서 1번, 자, 제재적 재량 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 기억번 맨 끝에 법규성은 인정. 시행령일 경우에는 법규성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행령이 법규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뭘로 본다? 법규 명령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게 뭐가 있냐? 자, 1번 판례에서
1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여러분 그거 오타난 것 같아요.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같은 줄에 행령 제10조 이렇게 되는데 그냥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10조 3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에 유사판례 1 별표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이다. 그리고 시험에 이거도 나옵니다. 자, 그 판례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청소년보호 시행령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은 최고 한도액이다. 이것도 같이 챙겨주세요. 최고 한도액이다. 정액이 아니라 최고. 정액은 예를 들면 정액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정액일 경우에는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 한도액은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야. 3천만 원 할 수도 있고 1천만 원 할 수도 있고 50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시죠? 최고 한도액의 뜻은 자, 최고 한도액이다. 자,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시행령에 두시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 1번 별표 쳐야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여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규명령 형식이야 행정규칙 형식이야? 법규명령 형식이죠. 시행규칙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 다시 시행규칙은 법규명령 형식이에요. 자, 하지만 그 두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뭘로 본다는 거야?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거야. 자, 시행규칙 형식이라는 것은 법규명령 형식이라는 거고 하지만 행정규칙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1번 판례 별표 치시고 3번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당연히 법규명령이라고 보는 거죠. 원래는 법규명령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줄에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행정규칙이라는 얘기예요. 행정규칙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로 오셔서 6번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볼게요. 법규명령. 자, 1번 됐고요. 2번에 학설은 당연히 판례도 마찬가지고 법규명령이라고 봅니다. 행정규칙 형식이라고도 법규명령이라고 본다. 그래서 자, 법규명령설 박스에 법규명령설 첫 번째 줄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령 보충 규칙.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에 2번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관련 판례 두 번째 관련 판례. 행정규칙이라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2번. 자,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은 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닌다. 즉,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라고 판례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위 지침 가운데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두 가지로 나오는 거야. 하나는 요걸로 나오는 거고 법규명령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요걸로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 넘어가서 10번의 별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청문을 거치도록 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법규성 인정된다. 이것도 적용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왼쪽으로 오셔서 178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그 포인트에 기타 법규성이 있는 고시의 예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점에서 밑에서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의 식품영업허가 기준
뭐 쭈르륵 그 기준 고시 있죠. 생수 판매 금지한 거. 그것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 이거랑 법규성이 인정된다로도 시험에 나오는 거고, 하지만 이거 헌법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무효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두 가지 다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행정규칙의 성립, 발생 요건의 하자,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근거의 한계와 소멸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규칙에 관한 통제도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로 오셔서 관련 판례 그 가운데쯤에 있는 거 별표 치세요.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적 행정입법 얘기하는 거죠. 처분적 행정입법이니까 행정규칙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법령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라도 그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거 없이, 이거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직접적으로 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 침해 효과를 발생할 시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행정규칙 파트에서 거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규명 182페이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동 뭐 이런 것도 안 보셔도 되고요. 개별 행정규칙의 문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183페이지에 있는 판례에서 1번 별표 쳐주세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러니까 즉 법령 보충적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 보충적 규칙이도 상위법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 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이거. 자, 그러니까 행정규칙 형식이라도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갖는다. 즉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거 챙겨두시고 넘어가서 거기 184페이지에 있는 7번 판례 별표. 6번 판례 6번, 7번. 6번은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고요. 유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면 일탈하면 그러면은 유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금지한다는 얘기고, 7번은 그 사례로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네 번째 줄 정도쯤에 직업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 여기까지 외치고 있어요. 직업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 추구권 침해를 하기 때문에 뭐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효다. 여기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을 다 끝냈어요. 예, 행정입법에서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어려운 것은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요 파트가 깔끔하게 돼야 돼요. 요 파트를 깔끔하게 하려면, 자, 우리가 실무상 부르는 이름. 그러니까 자, 처음에도 한번 행정입법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규칙이라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나와 있는 규칙, 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이런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문상 의미의 행정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학문상 의미의 행정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불령이나 총리령을 시행규칙이라고도 부르는 또 그 규칙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 중에서 조례와 규칙 할 때 그 규칙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행정규칙이네, 이거는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치마 입었다고 남자네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실질이 중요한 겁니다. 학문에서는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을 추구한 거니까. 원래 실질을 추구해야 돼. 이것만 형식을 추구한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원래는 행정규칙이라고 봐야지. 행정규칙인데.
아시겠죠? 자, 여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를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우리 행정행위 이제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행정행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